한마디로 KBS 사장 청문회 이보다 웃길 수는 없다. 네. 이보다 웃길 수는 없다. 근데 이 KBS의 양승동 사장이 이제 그 재임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는데 저는 이런 걸 보니까 요즘 보면은 양문 일체형 냉장고도 나오는데 진짜 문재인 대통령하고 양승동 이분도 어떻게 보면 유체 이탈이라든가 이게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KBS도 사실은 민노총이 접수했습니다. 네. KBS 노조가 이렇게 강성 노조 하는데 KBS 노조가 하는 게 민노총의 모든 방식을 다 따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승동 이 사장은 민노총 눈치만 봅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뭐 문재인, 양승동 똑같이 정말 국민이 아니라 말하자면 민노총과 함께 가는 건데요. 지금 KBS 하는 복수 혈전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청문회를 하면서 진짜 웃겼어요. 노래방 청문회였습니다. 주제는요, 여러분. 네. 그런데 지금 저는 일단 네. 저기 세월호 때, 네. 전 정말 세월호 사건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네. 어린애들이 우리 어른들의 무능으로 그렇게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의 문화에 좀 차이가 있다. 제가 세월호 사건이 터져가지고 한 달 후에 이제 어디 토론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일상은 일상이고 애도는 애도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요. 9.11 테러 사건이 터졌습니다. 9.11 테러는 우리 세월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 상황이죠. 네. 근데 일주일 만에 life goes on을 했습니다. 일상은 계속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국민 뭐 성향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 그걸 주도했던 분들의 뭣도 있을 것인데 거의 1년 동안을 모든 국민이 숨죽이고 살았었지요. 숨죽이고. 근데 뭐 일상은 뭐 노래방 갈 수도 있는 건 저는 익숙할 수 있다고 보면 왜? 삶이기 때문에. 삶이. 그래도 또 그러면 전부 노래방 안 가면 수천 개 수만 개 노래방 다 문 닫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일상은 일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그때 이 양승동 사장은 KBS 부산총국의 무슨 평선제작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뭐 세월호와 큰 상관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뭐 약속이 됐기 때문에 노래방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뭐 그날 밤에 대한민국 국민들 다 노래방 안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아마 현 정권의 핵심인 분들 술 마시고 있었을 겁니다. 솔직히 장담컨대. 그런데 문제는 그걸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응? 노래방 그래서 그렇죠. 원코리아님 노래방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청문회 때 세월호 딱 이거 배지 차고 나와서 전 노래방 안 갔습니다. 딱 거짓말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노래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는데요. 남들이 저는 노래 안 불렀대요. 저는 술도 안 마셨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아까 어떤 분이 노래방에 그럼 뭐 하러 갔냐. 노래방에 노래 부르러 갔지. 이거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왕이 중국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 일본에서는 또 이 우익 신문들이 그랬어요. 천황께서는 절대로 사과하러 간 게 아니다. 과거사에. 그렇지만 세계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일본 왕이 모토로 중국 가. 과거에서 사죄하러 갔지. 이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노래방에 가면은 노래는 안 부르고 그러면 양승동 사장은 이 탬버린만 이제 흔들었다든가 또는 노래방에 뭐 도우미만 불렀다든가 뭐 우리가 굉장히 그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분이 뭐라냐면 내가 안 간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법인카드로 계산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주변 인물들이 내가 노래도 안 했고 내가 술도 안 마셨다고 했대요. 이러면서 청문회에서 하니 이거보다 더 웃기는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딸기파파님이 지금 김제동 시청률 안 나오는데 적자는 580억 원인데 김제동 말고 오늘 밤 양승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재밌겠다. 아니 이런 코미디를 하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짓말 시리즈가 1. 네. 안 갔다. 2. 두 번째는 내 카드를 다른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이 네. 사용한 거다. 3. 갔다. 네. 4. 네. 노래는 안 한 것 같다. 이게 네. 시리즈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요, 뭐 우리 한 분이 올려주셨지만 그때 어떤 뭐 교육부 장관이 배가 고파가지고 구석대서 네. 컵라면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컵라면 먹었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양승동 이 양반은 거기에 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비난의 차원을 떠난 것이죠. 아마 그때 KBS도 비난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거 가지고 했는데.
참.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날 굉장히 한정식집인가요? 그 횟집에서 한 상 떡 부러지게 먹어갖고 네. 그거 가지고도 문제가 되고 저는 정말 지금도 그 세월호 거기 무슨 이렇게 방명록에 썼다는 얘들아 뭐 미안하고 고맙다. 이거는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A4 용지만 읽으십시오. 이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월호의 그 비극 절대로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아이들은 어른이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승동이라는 사람 진짜 어른답지 못하고요. 어저께 청문회에서는요. 여러분 이른바 민주당 의원들도 양승동 사장한테 굉장히 아주 이 뼈아픈 말을 했습니다. 왜? 재임을 하려고 양승동 사장이요. 굉장히 이상한 현대사 이런 걸 해서 역사 왜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문회를 하던 한 민주당 의원이 이랬어요. 역사 왜곡 이야기가 나오게 하는 건 그거는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또 이모 의원도 뭐라고 했냐면은 공영방송으로서 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느냐. 앞으로 균형 좀 유지해라. 아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할 정도면 더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KBS는 583억 원이 적자인 겁니다. MBC에 있어서 KBS가요, 이제는 다 들어먹고 있어요. 근데 아까 장치수님인가요? 김경수님이 KBS에서는 노조가 몇 개 있나요? 지금 거의 이제 두 노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노총 산하에 지금 외장을 치는 노조가 있고요. 하나는 공영노조라고 KBS를 진짜 아끼는 사람들의 노조가 있습니다. 이 공영노조에서는 양승동에 대해서 물러가라, 사퇴하라, 그 다음에 연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정말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영노조에 계신 분 한번 저희가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또 하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KBS의 노조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 돈 벌고 있습니다. KBS의 예식장, 이거 다 노조가 관리합니다. KBS에 돈 받는 주차장, 다 노조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노조가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준 KBS인데, 시청료 내는, 수신료 내는 KBS인데, 돈은 노조가 벌고 있고요. 그러면서 KBS는 583억이 적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까지 KBS 사장도 현대차 사장단처럼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들이 사장 되고 싶으니까 노조하고 쿵짝쿵짝 해갖고 그런 사업 같은 거 노조에 다 넘겨줬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수들도 우파들도 뼈저리게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KBS 내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역사 스페셜입니다. 자, 역사 스페셜은 과거 역사 문제를 전문가, 또 전문가 아닌 분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나와서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 내부 사람 이야기입니다. 양승동 사장이 현 정부의 사장 재임용을 받기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 그것을 현대사로 바꿨다는 거예요. 역사 스페셜 주제 자체를. 그럼 현 정부가 가장 하고 싶은 게 현대사를 자기들의 관점에서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 파동이 난 거 아닙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정말 일제시대 이후에 정말 해방 전후사의 인식,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쓰고 북한에 대한 인식도 쓰고 해서 그렇죠. 지금 교과서 파동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도 양승동 사장이 현 정권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장 재임용을 받기 위해서 그 풀을 만든 것 같다라는 게 내부 사람들 이야기예요. 어찌됐든 자, 현대사를 역사 스페셜 다룬다? 현대사는 정말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왜?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 지금까지 살고, 그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제가 여기서 어느 누구 특정인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살아있으면 그분이 저한테 항의할 거고, 그분의 자손들이 살 때는, 야, 당신 제 시대 알고 하는 거냐? 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도 다 할 수가 없게, 역사는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0명 데려다 검찰 수사받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역사를 전공했습니다만 100% 맞는 역사를 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다 그 시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 하면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는 전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습니다. 이야기가 틀려요. 관점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다룬다? 너무 위험한 겁니다. 또 그것 가지고 대한민국을 작살내고 절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자기가 사장 연임을 해서 만든다? 너무나 그럼 부도덕한 겁니다. 그럼 부정의한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세월호 문제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정말 안타깝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안전 문제 이번 기회에 진짜 재점검하고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월호를 이용해서
마녀 사냥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또 세월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뭐 어떤 공포 사회, 대한민국 의무란 사회 전체를 길을 빠뜨리는 이것도 아닌 겁니다. 이건 세월을 넘어서 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때 세월호 때 우리가 지적했던 우리가 반성했던 부분 다 고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도 세월호 하는 건 그런데 그 세월호 누구죠? 세월호 뭐 유가족하고 또 무슨 국회의원 하나가 술 마시고 또 난동도 피웠죠. 네, 김현이라고. 네, 네. 지금 뭐 또 TV 보면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 양반도. 네. 그런데 네. 이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 세월호에서도 이제 뭐 엄남보 씨 말씀해 주시면 역사는 과거의 반성입니다. 그렇죠. 근데 미래도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광화문 지나갈 때마다 세월호 그 텐트를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정말. 네. 이 KBS는 주사파의 선전 도구로 전락했다. 예, 이 람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피기물리언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양승동은 적자도 상관없고 시청률도 상관없고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 우리가 굶었기 때문에 권력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미위라고 진실과 미래위원회라고 이러면서 다 옛날에 뭐 부역했던 사람 속아내겠다고 하면서 KBS 내부에서 아주 피비린내 나는 인민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사법부 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남부지법에서는 이거는 위법이다. 이건 해서는 안 되다.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저렇게 사법부를 흔들게 되면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판사가 어디 있을까요? 이거 유법이야. 이건 꼭 해야 돼. 아마 판사가 그렇게 판결문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이 아주 무시무시한 이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KBS에서 이 굶었던 사람들, 이른바 물 먹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전면에 나와갖고 뭐 앵카하고 뭐 이 요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르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아주 뿌리를 뽑겠다고. 그래서 한 선배가 야, 니들이 왜 물 먹었는지 몰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이랬대요. 그래서 니들 프로그램 못 만들었잖아. 니들 취재 못해서 그렇잖아.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프로그램 꼭 잘 만들어야 돼요? 취재 꼭 잘해야 돼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밤 김제동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거기 있는 PD가 뭐라고 했냐. 우리는 취재를 하지 않겠다. 그냥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다가 말을 하겠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취재하지 않겠다. 진실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면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선동대가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KBS 정말 수신료 저도 내고 싶지 않고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는 KBS에 대해서 정말 근데 KBS는 완전히 버림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참 안타깝습니다. 참 저도 뭐 아파요. 친정이 KBS인데 네. 뭐 KBS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굉장히 솔직히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또 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또 우리가 말을 해서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사장도 보니까 뭐 평이 능력 네. 사실 어디나 조직 운영자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해야 되는 겁니다. 조직을 위해서요. 조직을 위해서. 그런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KBS 프로그램을 보면은 정말 볼만한 게 없어요. 옛날에 말하자면은 잘했던 사람들은 다 외곽으로 보낸대요. 뭐 자회사라든가 뭐 심의실, 무슨 뭐 연구원 이런 데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서 어떡해요. 뭐 형 뭐 이러면은 그래도 야 지방으로 쫓아내지 않아서 다행이다. MBC 봐라. 그냥 가만히 있자. 이런다는 거예요. 자, 네. 아유. 네. 자.